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연구소는 북한 핵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75차 유엔 총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최근 공개한 유엔 군축연구소 소개 문건입니다. 2020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유엔 군축연구소의 계획과 예산 등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핵 군축을 주제로 한 또 다른 75차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파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로 볼 만한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2019년 한 해 북한이 모두 13번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강조했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사무국의 예비 의제 목록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포함됐던 북한의 핵 문제는 의제 목록에 오르지 않고 대신 개별 사안을 다룬 사무총장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한국에 구금됐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당시 이의 신청은 한국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한 내 부모를 대신해 제출했었는데 위원회는 지난 5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등 7개 나라들이 후속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며 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75차 유엔 총회는 오는 15일에 개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에서는 누가 연설자로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과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과 도시미스 외무상은 통화에서 규범에 따른 질서 유지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조율하고 논의했다면서 양국은 영내 안보와 전 세계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미일 동맹과 공동의 헌신이 공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화회담 후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언제나처럼 일본 외무상과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미일 동맹은 지역과 세계의 법치와 평화, 안보 보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지난 30일에도 국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병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만든 아베 총리의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북한이 자연재해까지 겪으면서 북한 당국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국가 존엄이 달린 문제라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수와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평년보다 30만 톤가량 감소해 올해도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에 이은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지나고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자 북한이 태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위한 절실한 요구라면서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과 직결된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피해 지역 시찰에 나서고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큰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지난 몇 주간 피해로 대략 30만 톤가량의 농작물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이제 옥수수 같은 게 좀 쓰러진 게 있을 텐데 지난번에 그 수해로 인한 벼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수해하고 이번 태풍 피해 다 합치면은 한 25만 톤 내지 30만 톤 정도까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특히 수확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태풍이 지나간 만큼 쓰러진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복구도 어렵다면서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평년의 90%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집중호우 뒤 찾아오는 북한의 가을 식량난이 올해는 더 악화해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테걸론 선임국장은 31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북한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되면서 북한 내 농업 활동에 큰 지장이 있었는데 태풍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곡창 지역에 집중된 이번 수해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어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농무부는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 수입해야 할 쌀의 규모를 22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해 도정우 쌀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때보다 적은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00만에서 150만 톤의 유류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류 공급이 완전 차단된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위성사진 분석과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지하, 지상 유류시설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이같이 추정하면서 북한 내 유류 저장소의 전체 용량은 약 11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이 90만에서 100만 톤에 달하는 유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하시설 등을 합칠 경우 북한의 유류 저장 용량은 약 160만 세제곱미터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런 추정으로 북한은 약 100만에서 150만 톤의 원유와 정제유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유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런 추정치는 유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수개월간 쓸 수 있는 유류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내 어려운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한반도 상황이 2019년이나 2018년과는 다르다면서 지난해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체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여름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섰겠지만 올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집중 호우 피해 등이 겹쳤고 미한 군 당국이 조정된 형태로 훈련을 실시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한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최근 한국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군 사령부를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며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매우 잘못된 평가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남북 대화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통과 등을 가능하도록 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엔군 사령부의 족보는 그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통성도 유엔의 인정에 따라 확립됐다면서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